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오늘은 비교적 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10원 넘게 하락하면서 8개월 정도 만에 1,080원 선이 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원화 강세 압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화 강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먼저 이어질까요? 결론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원달러 환율의 강세 압력 자체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전일 같은 경우에 그 원달러 환율 자체가 1,073원 8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24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그 원화값이 최고로 치솟았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대로 그 FMC에서 월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 축소하기로 결정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히려 10월과 12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그렇게 보면 될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연내 자산 배입 축소가 확실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일부 연준 의장들의 발언처럼 이제 10월 그 양적 완화 축소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그 원달러 환율이 1,070원 선에서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10월이 아니라 12월로 연기가 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된다고 하면 올해 전저점이었던 1월 15일에 1,054원 50전까지 도달하지 않을까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의 그 강세 흐름은 속도 차이일 뿐 당분간 지속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자금 흐름을 좀 체크하면서 그 연말까지 1,06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환율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상승의 폭, 하락의 폭, 변동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에 따라서 또 수출입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당국도 수출입 업체들과 오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당국의 개입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크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임계치라고 볼 수 있는 1,080원은 지금 하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그만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최근 그 정부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 속도나 규모가 상당히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언급을 했고, 지금 당국이 자금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국의 애완시장 개입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신흥국들은 최근 경상수지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는 데 바탕을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약 2,982억 원 주식을 순매수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이어진 순매수 기조가 지금 19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달러 기준으로도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투자의 연간 누적액 자체가 지난 17일 기준으로 7억 1,603만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3월 15일 이후 약 6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고,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원화 기준으로도 순매수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정부의 그 애완시장 개입은 당연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의 하단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짐에 따라서 당국의 개입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원화 강세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일 텐데, 일단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그리고 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말씀을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사실 과거 추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게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순매수 강도 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아래라고 하면 그 순매도를 기록한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하락의 여지가 줄어들어 한차익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에 좀 기인하는 역할들이 과거의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한차익 기대 악화라는 요인보다는 좀 미국의 출구 전략 시행에 따라서 그 미국의 달러화 유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면 어차피 신흥국 시장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자금들이 또 신흥국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 아시아 국가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기 모멘텀의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한국의 경기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 매력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의 바이 코리아 흐름을 이끌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10월과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또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자금은 뭐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10월 이후부터는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 자체가 좀 줄어들 여지가 높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매와 관련해서 이 원화의 움직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달러화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방향성을 가늠해보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사실 지금 달러화 흐름을 좀 본다고 하면 최근에 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약보합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이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에 기인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그 FOMC 그 상시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자산 매입 유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달러 약세 흐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워낙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약간 제한적인 흐름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FOMC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자산 매입 규모를 현행 유지하고 또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 달러에 대한 강한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기존 주택 판매나 필라델피아 연은 지수 그리고 경기 선행 지수 등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다는 점, 또 부채 한도 증액을 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약정 완화 축소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미 달러화의 추가 하락은 좀 억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두고 이제 10월과 12월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네. 미 달러의 그 약세는 아무래도 10월에 접어들면서 좀 반등 흐름의 전환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이 분기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 약세 추가 하락 압력은 좀 약화되면서 10월 들어서는 반등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을 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외환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주요국의 통화의 흐름은 어떨까요? 일단 뭐 미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한다는 그런 결정이 나온 이후로 이제 미 달러가 글로벌 애환 시장 내에서 다른 타 국가 대비 좀 약세의 흐름이 나오는 게 최근 애환 시장의 모습이라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소폭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것들이 약간의 특징적인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신흥국의 대표적인 통화라고 할 수 있는 브라질 헤아라 역시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큰 폭 절상되는 모습이 나왔던 것들이 최근 신흥국 통화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연내 그 양적 완화 축소라는 기대감들이 살아있다는 부분들에서 그 달러 약세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걸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미국의 달러와 약세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달러 대비해서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 통화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로화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최근 메르켈 총리가 3선에 승리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메르켈 총리가 3선에 승리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메르켈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이 유지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유로권 전체를 아우르는 은행 연합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로화에 반영되면서 달러 대비 강세를 이어갈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추가적으로 그 투자 자금들이 유로권으로 좀 흘러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달러 대비 유로화의 강세 흐름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통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제 달러보다는 당분간은 유로화의 강세 흐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로화 그렇다면 강세를 나타낸다면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1.34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예. 최근 그 선을 좀 소폭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당분간은 1.34달러 이상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기조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10월을 기점으로 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달러화 대비 유로화의 강세 흐름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대신경제연구소의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